자, 오늘 계좌 열어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속이 다 뒤집어지셨을 겁니다. 오늘 코스피 5천선이 깨지면서 사이드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은값은 하루 만에 30%가 폭락해서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은 7만 5천 불이 그냥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뉴스 틀면 도배가 돼 있죠. 케빈 워시 쇼크다. 매파가 왔다. 금리 인하 이제 물 건너갔다. 다들 공포에 질려서 던지느라 바쁜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뻔한 시황 중개가 아닙니다. 다들 케빈 워시가 트럼프 픽이니까 그냥 금리 내려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다가 지금 뒤통수 세게 맞은 건데 이 사람의 인생 궤적을 1분만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오늘 같은 폭락장은 충분히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좀 빠졌다 수준이 아니라 케빈 워시라는 인간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판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지 그 소름 돋는 예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케빈 워시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봅시다. 이 사람은 스탠퍼드, 하버드 로스쿨 나온 엘리트지만 학교에 남아서 칠판에 그래프 그리는 학자 타입이 절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M&A 부서에서 날고기던 뱅커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상머리에서 이론으로 경제를 배운 옐런이나 버냉키랑은 DNA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2006년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터졌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벤 버냉키 옆에서 그 지옥 같은 워룸을 지켰던 게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월스트리트가 불바다가 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은 반드시 터진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서 불을 껐지만 워시는 그 이후로 줄곧 연준의 양적 완화를 비판해 왔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풀면 시장이 마약 중독자처럼 변해서 건전한 투자는 안 하고 자산 투기만 하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경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시장을 다시 보세요. 왜 비트코인이랑 금은이 제일 먼저 박살이 났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금과 코인은 대표적으로 달러가 쓰레기가 될 때, 즉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오르는 자산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위기의 해결사이자 거품 파이터인 케빈 워시가 등판하니까 시장이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전 의장들처럼 시장이 징징댄다고 돈 풀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백이다. 달러의 가치를 지키겠구나. 그러니 달러가 떡상하고 달러의 대체제였던 금이랑 코인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은값이 하루 만에 30% 빠진 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이지머니, 즉 공짜 돈 파티가 끝났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워시의 경력 중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쿠팡과 UPS 이사 경력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연준 의장들은 물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송 트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워시는 알아요. 쿠팡 이사로 있으면서 기술 혁신이 AI가, 로봇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워시는 무작정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죽이는 멍청한 매파가 아닙니다. 그는 나쁜 인플레이션은 잡되 좋은 성장은 밀어주는 공급 중시론자입니다. 쉽게 말해 땀 흘려서 일하고 기술 개발해서 물건값 낮추는 기업은 도와주겠지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투기 자본은 가차없이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도 폭탄 맞고 같이 떨어졌지만 저는 이거를 옥석 가리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쪼그라드는 발작 구간이라 다 같이 맞고 있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워시가 좋아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로봇,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코인이나 밈 주식, 그리고 단순히 돈 가치 하락에 베팅했던 금 같은 자산들은 워시 체제 하에서는 정말 긴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워시가 생각하는 건전한 경제란 돈이 공장으로 흘러가고 연구소로 흘러가는 거지 금고 속에 처박히거나 가상 공간에서 투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좌 파란불 들어왔다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빚내서 물타기 할 때도 절대 아닙니다.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리더가 가져온 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을 가진 놈들만 살아남는 실적의 시대, 생산성의 시대가 온 겁니다. 현금 꽉 쥐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걷히고 워시가 원하는 그림, 즉 달러가 안정되고 투기판이 정리되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가 바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겁니다. 쫄지 마시고 흐름을 읽으세요. 케빈 워시는 거품을 터트리러 온 저승사자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설계자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 좀 하셨습니까? 앞서 제가 케빈 워시의 과거와 오늘 폭락의 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진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장세가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댓글 보니까 벌써부터 그래서 언제 반등하냐,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냐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아니한 생각하고 계시면 이번 하락장에서 계좌 깡통 차기 딱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떠들 내용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여의도 선수들이 술자리에서나 나누는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귀 열고 잘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건 파월 풋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에 젖어 있었어요. 제롬 파월은 주식시장이 조금만 발작하면 헐레벌떡 뛰어와서 비둘기 같은 발언 날려주고 금리 인하 뉘앙스 풍기면서 시장 달래줬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결국 우상향이다, 떨어지면 죽는 게 장땡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징징댄다고 우유병 물려주는 보모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에 가깝습니다. 워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였을까요? 바로 작은 산불을 막으려다 온 산을 다 태워먹는다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 망하게 놔둬야 건강한 기업이 그 자원을 흡수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좀비 기업까지 다 살려놓으니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워시의 지론입니다. 지금 코스피 5천 깨지고 나스닥 출렁이는 거 워시 눈에는 그냥 건강한 조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져야 진짜 성장이 온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연준이 긴급 성명을 내서 시장을 부양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걸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미국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기업 중 20% 이상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와 연준의 유동성 공급 덕분에 링거 꽂고 연명해 왔죠. 그런데 워시 체제에서는 이 링거줄을 뽑아버릴 겁니다.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지 않을 거고 회사채 시장에 개입해서 부실 채권을 사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무섭죠? 근데 이게 기회입니다. 살아남는 놈이 시장을 독식하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팡과 UPS 이사 경력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워시는 기업 이사로 재직하면서 뭘 봤을까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혁신 기업이 물류 창고에 로봇을 깔고 AI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1원 단위로 깎는 걸 봤습니다. 경쟁사들이 빚내서 땅 투기할 때 이들은 기술에 투자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었죠. 워시는 이런 기업들을 밀어주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돈 빌려서 자사주 매입하고 주가 뻥튀기 하는 금융공학적 기업들은 워시의 철퇴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CAPX를 늘리고 R&D에 목숨 거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섹터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은행주와 금융주를 다시 봅시다. 오늘 폭락장에서 금융주들도 같이 빠졌지만 이건 억울한 하락입니다. 워시는 금융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도드 프랭크법 같은 강력한 규제들을 싫어합니다.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쌓아두느라 대출을 못 해주는 걸 비효율이라고 보거든요. 워시가 의장이 되면 월가 대형 은행들의 족쇄가 풀릴 겁니다. M&A 시장이 다시 활활 타오를 거고요. 지금처럼 공포에 질려서 금융주 던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줍줍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상자산과 귀금속 투자자분들은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붕괴되고 은이 30% 폭락한 거, 이거 일시적 조정 아닙니다. 그동안 비트코인과 금의 상승 논리가 뭐였습니까? 미국이 빚더미에 앉았다, 달러는 종이 조각이 될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워시는 달러의 수호자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목숨처럼 지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러면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달러의 대체제인 코인과 금은 매력을 잃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겠지만 지금 당장은 달러의 귀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관계, 이게 또 골 때리는 변수입니다. 트럼프가 워시를 지명했지만 둘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트럼프는 당장 주가 오르고 수출 잘 되게 약달러 만들고 금리 팍팍 내리라고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워시는 콧방귀도 안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미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고 백악관 눈치 보면서 커리어 관리해야 할 레벨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금리 내려라 하고 워시는 기자회견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받아치는 그림, 상상만 해도 시장이 요동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채권 개미들도 당분간은 밤잠 설치실 겁니다. 한국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코스피 5천 깨진 거, 사이드카 발동된 거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는 독감 걸려서 쓰러진 꼴이잖아요. 한국 증시는 전형적인 유동성 수혜주였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넘쳐날 때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와서 지수를 띄우는 구조였죠. 그런데 워시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가장 먼저 말라 죽는 게 신흥국. 그 중에서도 개방된 ATM기 취급받는 한국입니다. 특히 한국의 좀비 기업 비중 미국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정부 눈치 보느라 구조조정도 못하고 있죠. 워시발 긴축 충격이 오면 한국의 한계 기업들, 건설사들, 이금융권들 줄줄이 터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460원 뚫고 올라간 게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 이대로 버틸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발 부탁인데 존버가 승리한다는 말 아무 종목에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톱티어들은 버티면 돌아옵니다. 왜? 이들은 워시가 좋아하는 생산성 혁신의 핵심 도구인 반도체를 만드니까요. 하지만 테마주, 작전주, 실적 없는 바이오주들 이번에 물리면 10년이 지나도 본전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열어서 재무제표 확인하세요. 현금 흐름 마이너스인 기업, 부채 비율 감당 안 되는 기업은 아프더라도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무조건 늘리세요. 워시 쇼크가 진정되고 시장이 바닥을 다질 때 그때 현금음이 깡패가 됩니다. 그때 가서 죽고 싶어도 총알 없으면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이 끝나면 미국 인프라 관련주, 전력설비, AI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실물자산 기반의 주식들이 대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워시는 가상의 거품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뉴스 댓글창 보면서 같이 욕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중이 공포에 찔려 던질 때가 선수들이 조용히 장바구니에 주식을 담는 시기입니다. 단, 그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이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달한 사탕이 아니라 몸에 좋은 쓴약 같은 종목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며칠간은 계속 출렁거릴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는 건 주가창이지 기업의 가치가 아닙니다. 케빈 워시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장의 룰은 바뀝니다. 이지머니의 시대는 가고 하드머니, 진짜 실력의 시대가 왔다는 걸 명심하시고 내일도 냉철하게 시장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독한 분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